안녕하세요. 주식개미 채널TV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추천드렸던 종목이 한온 시스템이었는데요. 제가 계속 한온 시스템이 계속 걸린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추천 종목 이렇게 확인하다 보니까 또 한온 시스템이 또 걸려요. 요게.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매도를 안 하신 분이 계시면 내일까지 잘 이렇게 양봉이 왔을 때 꼭 좋은 가격에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번 주에 실적 발표도 있고, 그리고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 그 전에 가능하면 좀 이렇게 좋은 가격에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외인 기간 쌍매수가 들어왔고요. 개인 매도세, 프로그램도 매도세였습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일본 차트로 봤을 땐 뭐 그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는 전혀 없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도 그냥 뭐 이렇게 떨어진다는 뭐 그런 느낌은 전혀 안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으로 봤을 땐 여전히 상승 추세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충분히 11,500원은 충분히 돌파를 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금액이었는데요. 어쨌든 원래 목표가 저는 3%씩 해갖고 익절을, 전부 다 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익절을 다 하시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까지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지금도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이게 거의 한 7, 8%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여기서 계속 올려버리면은 또 익절 라인을 정확하게 잡지를 못하시니까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그 수익은 안전하게 익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 이상 항상 이렇게 되시면 익절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수는 하실 때 가능하면 음봉에서 매수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추천 종목에도 계속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있으신 분은 꼭 음봉에 오셨을 때 꼭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 대신 요 일봉으로 보시면 이 수익이 나 있는 요 갭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감안하셔가지고 만약에 매수를 하시더라도 좀 그것까지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보유를 하고 있으신 분이 만약에 매도를 하는 거는 솔직히 좀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수익을 조금 더 내고 매도를 할 수가 있는데, 새롭게 진입하시는 분들은 조금 지금 올라간 비중으로 봤을 땐 조금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요거가 계속 잡히긴 하는데 좀 추천드리기에는 조금 그렇게 썩 좋은 조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꼭 좋은 가격에 익절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파미셀인데요. 오늘 파미셀 뭐 웨이는 지금 이틀째 계속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개인 계속 매도, 기간 계속 매도, 그리고 프로그램 계속 이틀째 매수가 들어왔고,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그닥 그렇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요번 주 안에 뭐 실적 발표 나도 그때 조금 요게 좀 오르려 그러는지, 뭔가 좀 얘도 오전에 좀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갑자기 좀 조정을 하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도 그 월봉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진짜 실적 발표가, 물론 실적이 더 좋게 나겠죠. 좋게 나겠는데 뭔가 이렇게 이슈화되면 이 신고가 있죠, 이 최고점을 바로 언제든지 돌파할 수 있는 뭐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좀 힘을 좀 비축하고 있다는 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요번 주에 옵션 만기일도 있고 그렇지만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년 대비보다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호가창을 꼭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개미 채널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AB 프로 바이오, 요게 지금 댓글에 엄청 많이 글들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메인이 아닌데 제가 이상하게 이 종목이 메인처럼 제가 매일매일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공교롭게 메인이 지금 이틀째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오늘 처음으로 기간이 조금 발만 살짝 담궜습니다. 개인은 매도세를 했고요. 프로그램 이틀째 계속 매수세가 좋습니다. 요게 3포 가까이 올라왔죠. 요때 3포 가까이 올라왔을 때 외인이 매수한 물량이 지금의 한 1.5배 정도 더 많았어요. 그때 3%까지 올렸거든요. 그때 프로그램도 매나 마찬가지로 지금보다는 한 1.5배 정도 더 매수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3포 올라가고 나서 그때부터 좀 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요거 10분봉 잠깐 볼게요. 요때 올리고 나서 요때부터 갑자기 쭉쭉쭉 밀리더라고요. 쭉 밀면서 계속 밀면서 이 프로그램하고 외인이 매도를 치면서 이거 밀어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 또 한 번 개미 털기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미 털기가 한 2번 정도 들어갔어요. 제 느낌상 초반에 쭉 뺐을 때 저도 놀랐습니다. 이거 쭉 빠져가지고 처음에 야 이게 신기할 정도로 와 이렇게까지 빼나? 왜냐하면 제가 여기 지지선을 그어놨는데 이 지지선 밑으로 빼버리니까 좀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 근데 뭐 계속 빼면서 왔다 갔다 운동을 하면서 조금씩 올리더니 요때 한번 멘탈 붕괴 되게 하고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 오늘은 2번 흔들었어요. 2번. 사람이 심리적으로 여기 올랐다 올라가니까 아 올라가겠구나 하면서 여기서 확 올라갔어요. 그때 외인들 수급도 되게 좋았고 저희 프로그램 매수세도 좋았고 이 지점에선 베스트 했어요. 제가 봐도. 근데 갑자기 쭉쭉쭉 빠지니까 사람이 심리적으로 급락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옵션 만기일도 또 생각하신 분들이 계셨을 수도 있어.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때 좀 던진 거예요. 그 부분에서 주워 먹어갖고 이렇게 올린 거죠. 또 차츰차츰 마지막에. 참 이거 사람 참 힘들게 하는 종목입니다. 이거 정신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잘 이렇게 견디신 분들은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축하를 드려야겠죠. 왜냐하면은 던졌을 때보다는 어쨌든 양봉으로 마감이 된 거니까 음봉보다는 그죠? 그리고 제가 요거 준비를 했는데요. 외인하고 기관들 매수 평단가입니다. 보통 물린 금액대가 보통 보니까 900원대 그래서 800원대 많이 물렸어요. 그러면은 요때거든요. 7월 20일. 그래서 제가 7월 20일부터 8월 11일까지 외인하고 기간 매수 평균 단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요거를 켜놓게 됐습니다. 일단 매수 평단가가 852원이 평단가예요. 외인이 기간이 846원 아니구나 848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외인이나 기간이 평균 금액이 다 800원대예요. 850원, 840원 그 금액대니까 주식개미 채널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때 아무리 끌어올렸더라도 얘네가 빠져나간 흔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거래량이 빠져나간 거래량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떨어뜨리고 나서 이 물량 갖고 있는 돈으로 이 저가에서 계속 지금 매수하는 거거든요. 제가 어저께 아마 방송을 했을 거예요. 이때부터 뺐던 금액을 이날 하루에 다 매수를 했다. 물량을 요날이죠. 10일날 요날 이때부터 다 턴 거 쉽게 말해서 요 파란 거 보이시죠? 이거 다 턴 거를 이날 다 하루 만에 다 이걸 흡수를 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이제 평단가를 조금 낮추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직 요 850원에서 840원대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요 800원대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불안하게 하실까봐 제가 요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 이제 거래 증권사인데요. 가장 많이 이제 거래됐던 게 키움증권이에요. 키움증권이 거래가 가장 많이 된 거예요. 웃긴 거는 개인이 그렇게 매도를 많이 했는데도 그렇게 따지면은
외인이 많이 매수한 만큼 검은머리 외인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만 봐도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세력이 아직까지 그렇게 빠져나간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얘네가 매도를 개인이 그렇게 많이 매도를 했으면 물량을 이만큼 갖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여기 검은머리 애들이 탈출을 아직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조금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정도는 있다. 그 대신 좀 조심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나 그런 진단키트 쪽이나 이게 수급이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 진단키트 쪽에 있는 종목들이 싹 다 빠졌어요. 예를 들어서 시젠텍도 빠졌고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거의 한 7% 정도 빠졌을걸요. 7% 정도 빠졌네요. 시젠도 3% 정도 빠졌고, 그리고 시젠텍도 23% 좀 많이 빠졌네요. 요거 같은 경우. 그러면은 이게 이제 빠지면 어디냐? 진단키트가 빠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제약으로 넘어올 확률이 있어요. 제약으로. 그러면은 만약에 제약으로 만약에 넘어왔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쪽으로도 넘어오거든요. 제약에도 종류가 좀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럼 제약 지나고 나면 마스크 주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요번 주가 좀 저 개인적으로는 좀 고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박스 구간을 이런 식으로 준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때도 박스 구간인데 요때도 박스 구간이라도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은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뺄 때 빼더라도 이렇게 한 번씩은 줬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음봉으로 마무리 했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호가창은 한 번씩은 이렇게 튀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튀어주지도 않고 진짜 요 금액에서 깔짝깔짝거리잖아요. 큰 변화 없이 계속 깔짝깔짝거리는 거. 사람 지치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아, 이건 끝났구나. 이렇게 되면은 뭐 없겠구나. 거래량이 그렇다고 터트리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런 식으로 좀 사람을 조금 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간이 이제 가까워졌다고 볼 수가 있죠. 또 한편으로는. 그리고 옵션 만기일 또 다가오고 실적도 얘기했을 때 얘는 분명히 실적 안 좋을 거다, 뭐 안 좋을 거다, 기사 엄청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요번 주가 정신적으로 조금 힘든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AB 프로바이오에 대해서 오늘 제가 외인들하고 기관들 평균 제가 이렇게 금액을 좀 말씀드린 거고요. 어차피 이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이제 선택을 하고 본인들이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소액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종목을 샀어요. 소액으로 사갖고 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소액인 사람인데 이거를 손절을 했을 때에 손절한 금액에 대해서 원금을 복구하는 데 시간이 되게 걸려요. 소액이기 때문에. 원래 소액으로 시작했던 분은. 근데 원래 금액이 좀 많이 돈을 굴리고 그러신 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걸 손절하고 다른 데서 수익이 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성비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이 돈을 묶어 놓는 밖에 다른 게 확실히 가는 종목이 있으면은 그 종목에 해갖고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차라리 어느 정도 돈을 굴리시는 분 입장에서는. 근데 내가 그러니까 돈이 조금 소액에 있는 상태에서 아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손절해 갖고 이거를 다시 복구하는 시간은 의외로 오래 걸리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저 같은 경우도 진짜 손절은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선물 조금 했을 때 그때 인버스 쪽 했을 때 한번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처음 한번 해보는 거라서 손절을 한번 해봤었는데 그 외에는 종목을 저는 손절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습관 자체를 손절을 그렇게 많이 안 하다 보니까 항상 설명을 드릴 때도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요. 근데 이게 꼭 종목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되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손절할 때 빨리 손절을 하고 그 돈을 기회비용으로 따졌을 때는 오히려 더 많이 하신 분들은 그게 훨씬 더 좋아요. 진짜 저도 지금은 해보니까
좀 미련하게 이렇게 갖고 있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이제 가격대나 뭐 음봉이 왔거나 양봉이 왔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좀 좋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과가 좋든 안 좋든 간에 그거는 자신만의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이니까 절대 돈을 다 잃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돈은 잃었지만 그 잃은 만큼에 대해서 자기한테는 그 경험이 누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경우에는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몸에 배어 있어요. 아, 이러면 돈을 잃는다, 이러면 돈을 따는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돈을 그만큼 잃은 사람들은 또 그만큼 빨리 배워요. 또 돈을 안 잃고 배우는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손절을 하셔갖고 다른 종목으로 건너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절대 돈을 잃었다고는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돈을 내고 그냥 뭔가를 배웠다고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도 훨씬 편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시더라도 좀 멘탈 잡기에는 되게 좋아요. 남자들 흔히 말하는 그 당구장에서 당구 칠 때 그러잖아요. 당구다에 돈을 얼마만큼 까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당구 치는 게 틀리다고. 그냥 주식도 매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의 눈썰미와 조금의 좀 경험이 있으면 충분히 손실난 금액은 복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불안하고 너무 막 그렇게 안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거를 좀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게시판이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나 다른 유튜버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휩쓸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맞게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맞게끔 뭔가를 틀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나 다른 유튜브나 게시판 뉴스는 참조용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종목을 선정하고 주식을 하기 위한 그거에 대한 그냥 옵션 사항인 거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판단해 갖고 이걸 매도를 하느냐 익절을 하느냐, 뭐 그런 차이니까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렇게 주식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되게 막 그랬었는데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마음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오늘도 늦게까지 이렇게 방송을 듣고 이렇게 청취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